네, 오늘 만나보실 모델은 포르쉐의 대표적인 인기 모델이죠. 막스터인데요. 포르쉐 모델들을 저희가 한동안 소개해 드리지 못했습니다. 한동안 김영란법 때문에 이 시승할 수 있는 시간이 매우 제한적이었기 때문인데, 다행히 현재 포르쉐는 타사와 마찬가지로 그런 규격화된 시간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덕분에 촬영을 재개할 수 있게 됐는데요. 그리고 그 첫 모델로 박스터를 선정해 봤습니다. 제 주변에도 사실 718 박스터를 구입해서 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예전에 그 토요타 시에나 편을 보셨다면 그 후배 두현이 마침 오늘 718 박스터 GTS를 뽑았다고 합니다. 축하하고요. 부럽다. 세대 진화에 따라서 사실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에서 세련미를 가미한 것이 특징이고, 하지만 스포츠카라고 얘기한다면 이 성능의 변화라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것이 사실인데요. 그렇다면 오늘은 서킷을 비롯해서 다양한 환경에서 과연 막스터가 어떤 매력을 보여주고 있는지 잠시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막스터와 카이맨이 718이라는 이름을 통해 새로워졌습니다. 718이라는 숫자는 1957년부터 1962년까지 각종 경기에 참가했던 포르쉐 718 경기차의 뒤를 잇는다는 뜻인데요. 당시의 718이 4기통 엔진을 사용했었고, 덕분에 그 이름을 이어받게 됐습니다. 사실 718이라는 것을 코드명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718 박스터의 코드명은 982입니다. 전세대 모델이 981이기에 사실 페이스리프트 정도로 봐도 될 것 같은데, 포르쉐는 모델 체인지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4세대 모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제조사가 그렇다고 하니 그렇게 불러야겠죠? 디자인의 변화는 제한적입니다. 헤드램프에는 918 스파이더에서 시작된 4포인트 주간 주행 등을 기본으로 합니다. 후면부 리어램프가 클리어 타입으로 변경되고, 내부 그래픽이 3차원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테스트 모델은 718 중 가장 높은 성능을 발휘하는 GTS입니다. GTS 전용 범퍼가 장착됐고, 흡기 부분과 휠, 모델명, 머플러까지 검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헤드램프와 리어램프는 어둡게 처리했으며 휠 크기도 20인치가 기본입니다. 이제 인테리어를 볼까요? 포르쉐 특유의 계기판 디자인도 그렇지만 센터 페시아와 기어 레버 주변 디자인도 기존과 같은 틀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송풍구 디자인을 사각형에서 원형으로 바꾸거나 크로노 패키지 시계 장착 위치를 대시보드 상단으로 옮기는 등 부분적인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실내에서 가장 큰 변화가 생긴 것은 스티어링 휠입니다. 이 디자인은 918 스파이더에서 시작된 것으로 한층 멋스러운 느낌을 전달합니다. 우측 하단에 있는 다이얼로 주행 모드도 바꿀 수 있고요. 특징이라면 가운데 버튼에 있는데, 이 버튼을 누르면 20초 동안 엔진, 터보차저, 변속기 반응을 최대한 빠르게 만들어주는 스포트 리스폰스 기능이 작동합니다. 미세한 조작에도 차가 매우 민감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소프트탑이 열리고 닫히는 데 걸리는 시간은 10초 내외입니다. 최고 시속 70km의 속도에서도 열고 닫을 수 있기 때문에 한층 실용적입니다. 여기서 718 박스터의 도어나 방향지시 등이 내는 소리를 들어볼까요? GTS는 다른 모델과 차별화된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위 모델에서 옵션이었던 스포츠 시트 플러스도 기본이고요. GTS라는 문구도 찍혀 있습니다. 시트와 도어 암레스트, 기어 레버에 적용되는 알칸타라 소재도 물론 기본이고요. 또 스포츠 크로노 패키지,
포르쉐 액티브 서스펜션 매니지먼트, 포르쉐 커뮤니케이션 매니지먼트도 기본 사양으로 탑재됩니다. 이번 모델은 6기통 자연흡기 엔진에서 4기통 터보 엔진으로 변경됐죠. 과연 718 박스터 GTS가 포르쉐의 명성을 이어갈 수 있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포르쉐 박스터 GTS와 함께 달려보겠습니다. 기본 모델과 달리 365마력의 엔진을 탑재하고 있죠. 차가 달려나가는 부분 또한 현재 이 소리에서도 느낄 수 있지만 상당히 박진감 있는 이런 체감적인 매력을 키운다는 점이 좋습니다. 현재 이 박스터 GTS, 박스터 S와 같이 2.5L 터보 엔진을 기초로 하고 있고, 말씀드린 대로 최고 출력은 365마력입니다. 뭐 배기량 대비 효율로 본다면 사실은 이제 메르세데스 AMG의 이 A45 쪽이 조금 더 우세하긴 하지만, 그래도 특징적인 부분이 있다면 이 수치보다 체감으로 전하는, 또한 실제 가속 부분에서 상당한 매력을 보여준다는 점이 이점으로 작용을 하게 되죠. 사실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할 때 포르쉐는 출력을 얘기할 때 가령 400마력이다라고 하면 동급 이제 스포츠카들과 비교했을 때 500마력과 맞먹을 정도의 그런 실제 성능을 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하는데, 현재 박스터 GTS도 365마력의 출력이지만 실제 400마력급 스포츠카들과 견주도 전혀 아쉽지 않은 그런 성능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박스터 GTS, 이 GTS만의 어떤 셋업 내용들, 이런 것이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김선웅 기자에게 이번 박스터 GTS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시죠. 네, 포르쉐가 터보 엔진을 도입하기 시작하면서 전체 모델의 평균 배기량이 크게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718 모델 같은 경우는 2리터부터 시작해서 배기량이 커봤자 2.5리터에 불과한데요. 하지만 절대 만만하게 봐선 안 됩니다. 특히 GTS 같은 경우는 더 그렇죠. 먼저 엔진은 2.5리터 배기량의 직분사 시스템을 갖추고 윤활 시스템은 드라이 썸프 방식을 사용합니다. 여기에 터보 차저는 가변 터빈 지오메트리라는 이름의 기술을 사용하는데요. 쉽게 터보 차저를 돌리는 날개를 변화시켜서 엔진 회전수가 낮으면 반응성을 향상시키고 엔진 회전수가 높으면 높은 출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든 기술입니다. 여기에 GTS는 부스트 압력을 S버전의 1.1바보다 높은 1.3바까지 사용합니다. 더 많은 공기를 빨아들이는 만큼 흡기 구조도 변경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셰시도 튜닝됐는데요. 서스펜션은 지상고를 10mm 낮추고 보다 단단하게 바꿨습니다. 안티롤바도 한 단계 더 높은 급을 사용했습니다. PTV라는 이름의 토크 벡터링 시스템도 주목할 부분인데요. 코너 안쪽 바퀴에 브레이크를 작동시키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저가형을 사용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기계식 LSD와 함께 연동되어 작동하기 때문에 완성도에서 일반 토크 벡터링 바이 브레이크 방식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튜닝된 718 박스터 GTS는 얼마나 빨라졌을까요? 순정 타이어 기준으로 니르부르크링 서킷을 7분 40초 만에 주파했습니다. 람보르기니 가야르도, 메르세데스 벤츠 SLR 맥라렌과 같은 기록인데요. 네, 대단하다고 할 수 있죠. 기존 박스터 GTS와 비교하면 무려 13초나 앞당겼다고 합니다. 네, 다운사이징 하면 엔진 배기량을 낮춰서 성능을 비슷하게 유지했지만 대신 연비를 크게 높인다는 개념인데요. 포르쉐는 성능은 성능대로 연비는 연비까지 높였으니까 정말 대단하다는 말이 나오죠. 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이 기본 모델 대비 상당히 많은 것들을 바꾼 것이 특징입니다. 사실 이제 포르쉐가 GTS라는 모델을 내놓은 것이 근래의 일은 아닌데요. 서킷에서 전수받은 기술을 도로에서 달릴 수 있도록 풀어낸, 바로 그것이 GTS 시리즈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뭔가 이렇게 좀 근질근질한 그런 느낌마저도 드는데요. 자, 그렇다면
앞서 적용된 이런 내용들이 과연 달리는 환경, 정말 가혹하게 달리는 환경에서 얼마만큼의 이점으로 작용하게 될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래서 자리를 서킷으로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전인호 기자가 서킷을 달리게 되죠. 최근에는 정말 이 서킷을 달릴 만한 차들이 많지 않았고 또한 여름에는 조금 덥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럼 서킷으로 한번 가볼까요? 누구에게나 단 한 번의 일생이 주어집니다. 그렇게 소중한 일생, 행복하고 유의미하게 보내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계시죠? 여기 그 노력에 대한 보상이 있습니다. 이 포르쉐 박스터 GTS, 물론 누구나 다 가질 수 없는 그런 가치를 지녔지만 한 번쯤 꿈꿔볼 만한 그런 차인지 제가 서킷에서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엔진 사운드는 살짝 저는 개인적으로 실망입니다. 이전 981의 그 자연흡기 엔진은 굉장히 관능적인 그런 매력이 있었는데 이번 엔진은 살짝 아쉽지만 그래도 랩타임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빠른 스펙을 가진 엔진이기 때문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PDK도 이번에는 제가 드라이브 모드에 놓고 스포츠 플러스 상태로 주행을 할 건데요, 현재까지 업시프트는 굉장히 잘 해내고 있습니다. 계속 어떻게 하나 한번 지켜보고요. 지금 첫 코너에서 조향이 좀 복잡했는데 제가 의도한 것보다 이거 하중이 살짝 덜 들어갔어요. 아무래도 브레이크가 좀 예상보다 무른 느낌이 드는데 911은 그 캘리퍼가 깨무는 느낌이 좀 강하잖아요. 근데 박스터는 약간 무른 느낌입니다. 이게 섬세한 조작을 하는 데 있어서는 괜찮은데 약간 강한 그 스토핑 파워를 원하는 운전자에게는 살짝 호불호가 갈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서킷 주행을 하다 보면 그 차량이 원래 가진 본성, 그러니까 약간 신경질적이고 날카로운 그런 운동 성향을 좀 볼 수 있는데 이 박스터는 MR 스포츠카 맞아 할 정도로 굉장히 마일드한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운전자가 원하는 대로 거의 대부분의 조작을 받아주고요. 이 정도면은 누구나 운전하기 쉽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고, MR 차량이면 좀 까다롭고 컨트롤이 어렵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박스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몰아본 MR 차량 중에선 가장 마일드한 성향인 것 같아요. PDK는 현재 지금 잘 해내고 있습니다. 업시프트는 뭐 웬만한 운전자가 와도 PDK가 질 것 같진 않고, 다운시프트는 제가 생각한 템포보다 살짝 늦지만 그래도 코너 전에는 제가 원하던 기어까지 내려줘서 이거 웬만한 서킷에서는 그냥 PDK만 믿고 가도 정말 만족스러운 주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운전자가 할 일이 좀 없어지는데 저 개인적으로 살짝 위기감을 좀 느낍니다. 박스터를 포르쉐 엔트리 모델이라고 해서 선택을 꺼려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박스터 GTS는 웬만한 911 모델들보다도 훨씬 운동 성능 측면에 있어서 장점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인 모델이고 한 번쯤 꿈꿔볼 만한 그런 가치가 있습니다. 랩타임도 저희가 스펙상 계산했을 때 원하던 범위 안에 들어와서 굉장히 만족스러운 테스트였습니다. 상당히 좋은 기록을 냈죠. 박스터 S보다도 사실은 이제 조금 더 나은 성능을 기대를 하게 됐는데, 뭐 마음에 드는 기록입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서 이제 포르쉐가 이 제시한 출력보다 더 높은 성능을 내는 것으로 유명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저희가 갖고 있는 이 랩타임과 비교를 하더라도 박스터 오픈 바디를 갖고 있지만 어지간한 쿠페들, 특히 이제 뭐 BMW의 뭐 M3를 비롯해서 기타 이런 모델들보다도 출력은 떨어지지만 더 빠른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점 상당히 인상적이었죠. 뭐 전인호 기자도 이 어떤 그 서킷에서의 만족도 부분에서 상당히 이 긍정적인 그런 의견을 드러냈는데, 개인적으로는
제가 좋아하는 K-맨이라면 얼마나 더 빠른 성능을 내줄지 기대가 됩니다. 물론 별 차이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네, 그래도 이 오픈바디와 쿠페형은 분명히 차이가 나기 때문이죠. 네, 그럼 이제 다시 막스터 GTS에 대한 다른 얘기를 해볼까요? 일단 이 가속이라는 측면, 체감으로 느껴지는 가속력은 분명히 대단합니다. 물론 최근 고출력 모델이 많아졌기 때문에 어찌 보면 조금은 평이하다 느낄 수 있지만 체감으로 전해지는 부분, 특히나 이런 사운드, 이를 통해서 구현되는 이런 매력은 분명히 포르쉐 모델들이 전해주는 그 특별함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엔진 제원상으로 봤을 때 최대 토크는 43.8, S와 비교했을 때 1kgm 정도가 향상되어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출력은 15마력 정도가 높습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작은 차이고 이와 같은 차이에 1000만원 이상을 투자할 필요가 있어 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왼쪽으로 본다면 몇 가지 차이가 안 납니다. 시트에 새겨져 있는 GTS 이런 로고 정도. 하지만 앞서 김선웅 기자가 설명드렸던 그런 기술적인 부분, 그리고 그 기술이 모두 달리기라는 측면에 집약되어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PDK 변속기, 전인호 기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했는데, 저 역시도 가끔 필요할 때 제동을 한 채 끌어낼 때, 지금 같은 환경이죠. 이런 때가 아니면 거의 패드를 사용할 일이 없습니다. 변속기 자체, PDK의 완성도도 상당히 높아졌지만 이를 제어하는 프로그램의 완성도가 상당한 수준이기 때문에 거의 사람의 손을 타지 않고도 이상적인 주행을 해나갈 수 있다는 점이 좋습니다. 단지 스티어링 휠을 이렇게 감아주고 가속 페달을 밟고 리어 휠이 살짝 미끌릴 때마다 재미를 느끼든 긴장을 하든 이런 것들을 추구해 나가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상당히 재미난 그런 차죠. 변속기 정말 마음에 드는데요. 그렇다면 이와 같은 엔진과 변속기의 조합을 통한 가속 성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것처럼 기대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성능인데요. 4.4초. 사실 크로노 패키지가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약간 더 빠른 수치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실제 제조사 발표 수치에서도 그런데 통상 포르쉐는 제조사가 발표한 그 수치를 딱 지키는 것으로 유명한데 이것은 2차만의 컨디션 정도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기도 하네요. 참고로 런칭 컨트롤이 이제 6000rpm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제 911 같은 경우 타이어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초기에 발진할 때 그냥 짜작 하면서 밀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현재는 타이어 사이즈가 그보다는 작죠. 때문에 약간의 슬립이 그 0. 몇 초에 그런 아쉬움을 만들어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4초대 차라는 것이 사실 어찌 보면 이제 지금 익숙해져 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상당히 빠른 그런 성능이라는 점을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 싶네요. 그럼 이번에는 과연 구동 손실 부분에서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포르쉐는 이 부분에서도 사실 실망감을 줬던 적이 별로 없습니다. 예상했던 것처럼 상당히 좋은 수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어떤 구동 손실률 부분, 특히나 어떤 이런 수치를 떠나서 체감 또한 실제 성능 구현, 이런 부분에서는 단연 최고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또한 엔진 사운드라는 측면으로 접어들었을 때 저 개인적으로는 자연흡기 방식의 포르쉐를 더 좋아하긴 합니다. 하지만 시대에 따라서 트렌드를 맞춰갈 수밖에 없게 되고, 포르쉐도 결국에 다운사이징을 택했는데 대표적인 모델, 앞서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메르세데스 AMG A45와 비교를 한다면 그래도 마스터 쪽의 사운드가 훨씬 더 듣기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A45 쪽이 조금은 그 인위적인 글을 통해서 과연 이 차가 AMG의 일원이 맞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을 자아냈다면, 현재 이 마스터 GTS 아마도 다른 포르쉐에 대한 그 자연흡기 엔진에 대한 경험 없이 바로 넘어오셨다면 도대체 사운드에 대해서 뭐가 불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 다운사이징 엔진을 채택하고 있는 그 모델로서는 그래도 좋은 수준의 사운드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분명히 인라인 이제 4기통 엔진과 수평대학 엔진의 이 사운드의
차이라는 점, 사실 이런 것들은 이제 스바루 임프레자에서도 느낄 수가 있는데, 네, 그런 부분에서도 차이가 난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구조적인 특성에 의한 것이겠죠. 또한 포르쉐 모델을 탈 때 빼놓을 수 없는 스포츠카라면 당연히 코너링 퍼포먼스가 중요해지는데요. 앞서 보신 것처럼 서킷에서 좋은 랩타임을 낼 수 있었던 것도 빠른 코너링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현재도 이렇게 가볍게 달리고 있지만 다른 차로서는 따라오지 못할 정도의 그런 페이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뭐 가볍게 이렇게 스키드음이 나고 있는데 무엇보다 마음에 드는 점은 네, 서스펜션의 이점입니다. 어떤 구조적인 그런 것보다 실제 서스펜션이 해야 할 일, 승차감을 만드는 부분도 있겠지만 타이어를 지면에 얼마나 더 정확하게 더 밀착시키는지 이런 부분이 중요한데, 네, 마스터 네,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GTS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퍼포먼스를 쌓아내는 측면에 있어서는 정말 극을 달리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타이어는 네, 피렐리의 P0를 사용하고 있죠. N1이라는 이제 모델인데 한계 캐치가 어느 정도 네, 쉽다는 점이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한계를 넘어갔을 때 순간적으로 차가 이 거동이 확 바뀌어 버리면 상당히 위험할 수 있고 운전자도 그에 따라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데, 딱 예상할 수 있을 만큼 이런 정도의 퍼포먼스를 자연스럽게 유지해 주기 때문에 네, 뭐 전인호 기자는 저는 이제 늘상 그렇게 얘기하지만 포르쉐로 스피드하는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다. 구조적인 그런 어떤 셰시의 튜닝도 잘했지만 어떤 타이어의 선택이라는 부분도 상당히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5위 타이어로는 피렐리를 비롯해서 네, 미쉐린의 PS4S라는 네, 그 제품도 장착되는데 그 타이어 역시 동급 네, 최강으로 알려져 있는 타이어죠. 때문에 뭐 어떤 타이어가 장착되건 이 마스터의 성능을 이끄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봐주시면 되겠네요. 참고로 5위 타이어는 제조사가 요구한 그 가이드에 따라서 제작이 되기 때문에 향후에 이 RE 타이어, 애프터마켓 타이어로 이 변경이 되면 상황에 따라서 성능이 약간 떨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박스터 GTS 오랜만에 타는 포르쉐라 그런지 모든 것이 상당히 재밌습니다. 심지어는 네, 끝내주는 제동 성능 역시도 마음에 드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얼마만큼의 제동 거리를 보여주었을지 한번 점검해 볼까요? 네, 현재 보시는 것처럼 뭐 30m 중반대, 하지만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하게 성능을 이어나간다는 점인데요. 또한 패드를 조작하는 감각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편하다는 느낌을 줍니다. 앞서 이제 전인호 기자가 911과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네, 911이 조금 더 하드한 그런 스포츠카의 매력을 보여주고 있다면 박스터는 빠르긴 하지만 어찌 보면 일상에서 조금 더 쉽게, 때로는 여성 운전자분들도 쉽게 다룰 수 있게끔 만들었다는 점이 네,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개인적으로는 네, 그래도 뭐 1억 원대 이상의 차를 구입하는 만큼 PCCB 정도를 욕심내도 좋을 것 같지만 뭐 실제 서킷 주행이라든지 이런 하드한 그런 환경에 노출되지 않는다면 현재 브레이크 시스템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또한 고속주행 안정감이라는 부분도 상당히 좋고, 차가 달리고 있는 환경 안에서 주어지는 안정감, 그 때문에 상당히 스피드 레인지가 낮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특징인데요. 가령 체감으로 봤을 때는 네, 한 100밖에 되지 않아 이렇게 느꼈는데 그 이상을 넘어간다든지 그런 일이 상당히 자주 일어납니다. 때문에 뭐 스피드미터를 계속적으로 주시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 차의 어떤 그런 감각에 익숙해져 있을 때, 네, 그 상황에서 다른 차로 넘어갔을 때는 상당히 주의가 필요하게 되겠네요. 뭐 내 운전 실력보다도 더 빠른 성능으로 네, 모든 것들을 만들어주기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반드시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네, 이와 같은 감각을 가지고 다른 차를 타면 정말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어쨌든 어떻게 운전을 하건 상당히 그 조건에 대해서
정말 정직하고 빠르게 하지만 안정적으로 반응해 준다는 점, 바로 그 점이 박스터가 보여주는 최고의 매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정말 마음에 드는 그런 모델인데요. 그렇다면 스포츠카라고 했을 때 떠오를 수 있는 부분, 바로 극악무도한 연비겠죠. 과연 얼마만큼의 연비를 보여주었을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보시는 것처럼 크루징 상태에서는 상당히 좋은 연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모델들이 이와 같은 이 연비를 끌어내는 부분에 있어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박스터 역시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담이지만 911로도 제가 고속도로에서 리터당 한 17에서 18km 정도까지 끌어내 본 적이 있기도 합니다. 뭐 시내 주행 때도 그렇고, 다만 서킷 주행이나 와인딩 로드를 달리고 있을 때 이때는 연비가 정말 극악무도하게 떨어질 수 있다는 점, 이 점은 참고해 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이 연료라는 것은 이 단순하게 이제 성능을 끌어내는 달리기 위해서만 쓰이는 게 아니라 어떤 냉각 부분에도 사용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비자분들의 이해가 필요하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특히 빠르게 달리는 것보다 가감속이 많은 그런 환경에서 연비가 더 많이 떨어질 수 있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스포츠카에 있어서 중요한 무게라는 측면에서도 이 점을 보여주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어떤 무게 배분율을 비롯해서 그래도 차량의 무게 긍정적으로 평가할 그런 수준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상당히 좋게 긍정적인 변화를 추구한 것이 이번 718 박스터인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디자인이 너무나 마음에 듭니다. 현재 이 레드 컬러는 제 취향은 아니지만 화이트 컬러의 박스터, 혹은 이제 스페셜 컬러죠, 블루 컬러의 이 박스터는 정말 매력적인데 최근에 도로에서 조금 흔들리긴 했지만 어쨌든 이 좋은 차, 이런 차를 선택하는 그런 소비자분들이 많아졌다는 것, 또한 그를 통해서 문화 자체가 조금 더 다양하게 갈 수 있다는 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오늘 만난 포르쉐 박스터, 핸들링이라는 측면에서는 거의 단연 최고인데요. 특히나 스티어 특성으로 보더라도 뉴트럴한 그런 모습을 잘 지켜갑니다. 물론 가속 페달 전기에 따라서 리어 휠을 흘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만 정말 운전자가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의도한 라인대로 그대로 그려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박스터의 매력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정말 그냥 이 시승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 저희에게 있어서는 일이 될 수 있는데, 이 일 자체가 이렇게 즐거웠던 적이 또 몇 번이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소프트탑을 좋아하지 않지만 그래도 오픈 에어링을 즐길 수 있다는 점, 이런 점들도 부가적인 매력이 되겠고요. 다른 것을 떠나서 박스터 GTS, 가성비로 본다면 박스터 라인업에서 가장 최고의 모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오늘은 포르쉐의 인기 모델, 그 중에서도 고성능을 대표하는 박스터 GTS를 만나봤습니다.